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4일은 어제 개막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이 맞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양회에서 내용들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회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또 이뤄나갈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교수님. 오세요. 맞습니다. 이제 해마다 이맘때면 뭐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또 양회를 짚어봅니다. 그렇죠. 어제 개막한 거죠. 어제 정협이 시작했죠. 정협. 정협. 국정자문기. 네. 그 정협이 했고 절인대는요 언제? 오늘 지금. 오늘. 지금 9시 28분이잖아요. 예. 앞으로 30분 후에 예. 이제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 1시간 정도 할 텐데 거기에서 올해 성장률, 돈을 얼마나 쓸 건지, AI를 어떻게 키울 건지, 국방비, 지금 미국이 관심을 예, 갖고 있는 예. 국방비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어. 이런 이야기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지금 30분 후에 30분 예, 후에 하는 거죠. 우리 방송 끝나고인데요. 방송 끝나고네. 제가 전망을 해드릴게요. 정말 그게 중요하겠네요. 지금 총리가 보자. 이창 총리입니다. 리커창에서 가운데 컵에 리창.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실세인가요? 아니죠. 예, 그 원래 총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이외에 무슨 뭐 의미 있는 감히 고기 들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저자세로, 사과하자 예. 이런 분위기. 아 그렇구나. 네. 관전 포인트. 자, 그럼 아.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그럼 30분 뒤가 근데 관전 중요하니까. 포인트 제가 아까 좀 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전 포인트가 많은데 일단은 몇 퍼센트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건 드는데 이미 예. 많이 5% 내외를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예. 제가 제 칼럼에서 제가 1월 달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총리가 올해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1월 달에 지방양의 31개 성시 자치국 했던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쭉 나열을 했을 때 평균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평균치가 보니까 5.28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낮게 보수적으로 5% 내외를 발표할 거다. 그래서 기사들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 지방량의 평균치는 5.4 정도 됐는데 5.28이니까 좀 낮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죠. 아하. 그러니까 특히 안 좋은 이유는 올해 이제 트럼프 2.0에서 이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제 아마 수출이 떨어지면서 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얼마를 풀 거냐는 거죠. 돈을. 네, 돈을 얼마. 얼마를 푸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예. 작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이미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올해 경제 안 좋다. 그래서 뭐 지금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부분에서도 뭐 좀 많은 부분 돈을 풀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재정 적자율인데 기존 이제 3%에 4%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데 이게 4%를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 규모로 따질 때 우리 돈 약 한 1,1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예, 1,100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포인트 재정 적자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 한 280조 정도에 대한 추가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지금 그 밖에도 지금 여러 뭐 재정 부분에서 한 뭐 국채 부분 특별 국채 규모도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4조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00조 원 풀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다 안 할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제재에 따라서 네. 이걸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즉 총알은 다 만들어 놨다. 거기 상황에 따라서 던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AI 부분에서 이제 올해 R&D 투자 규모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 R&D 투자,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 투자가 R&D, 뭐 AI 반도체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국방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국방비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국방비거든요. 네. 예. 국방 차이는 여전히 나지만 올해도 7% 이상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데 작년에 약 한 31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성장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게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래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방금 자막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작년과 달리 지난 양회와 달리 광명론으로 일관하지 않는다. 광명론이 뭐였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약간. 저게 화면에 저 광명론이 광명론. 뭡니까? 저게? 그 광명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 뭐 큰 뭐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고 빛. 예,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미래 비전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 기본적인 현실적인 바탕하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실사구시 부분에 접근하겠다라는 측면 같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그 통치 어젠다였던 공동 부유는 이제 그냥 없던 일이 된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존재를 하죠. 여전히 존재를 존재해요? 하고 이번에 네. 그런 말을 그 빅테크 기업 자담회 했을 때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부자가 돼서 공동 부유를 촉진시켜라. 예. 그러니까 방향 스탠스가 바뀌건 맞다. 아 그러면 다시 또 선불원. 선불원이 다시 먼저 부활한 해라. 거예요? 예, 먼저 해라.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힘들다.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고 공동 부유를 촉진시켜라. 원래 이게 선불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번에 시진핑 주석 입에서 나왔다.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떤 관세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지금 총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지금 이런 무역 전쟁은 제가 항상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아직 뭐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 규모도 예. 총알은 뭐 금액을 만들어 놨지만 이번에 아마 왕창 풀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것 같고 이번에 뭐 미국이 제재를 했을 때 10+10% 네네. 했잖아요. 그 예. 중국도 바로 제재를 했죠. 그렇죠. 예. 지금 농수산물도 뭐 10%, 15% 예. 이야기를 하고 방산기업 제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졌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조치들이 미국에 타격감을 줄 수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저게 이제 뭐 트럼프 저런 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알거든요. 저렇게 나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있는데 저게 이제 중간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중간 선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다. 농수산물 하는 수출하는 기업들은 트럼프를 지지한 정도 많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농산 수입을 안 하잖아. 수입이 예. 줄어들었지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우회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을 통해서 미국산 대두나 무산을 수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에서는 덜 가져가는데 아세안 국가들 늘어나네. 늘어나고 다음에 남미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직접 수입은 없지만 이렇게 돌아서 우회를 가더라. 한번 그러니까 우회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저 수가 나올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이미 기업 입장에서는 또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우회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반도체 칩도 싱가포르 통해 가지고 우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쪽 규제한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주로 데이터를 보면 미국 농림부 데이터를 보면요. 이 베트남하고 태국을 통해서 미국산 대두가 베트남, 태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에서 네네. 90%가 늘어났어요. 중국. 이게 그래요? 알고 중국은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알고 보니 예, 중국으로 예. 향한 매출이었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금 중국은 이 데이터를 안 예. 보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어. 그래서 타격감을 줄 수 있느냐 뭐 어떤 영향은 있다.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없다. 뉴스를 보면은 뭐 엄청 싸우는 것 같은데 다 서로 살 구멍을 만들어놨네요. 아니 뭐 교수님도 각오하셨겠지만 또 질문지 없는 게 또 궁금해서 교수님을 네네네. 뵈니까 또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뉴욕 증시의 대장주라 할 만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장관들 내각 캐비닛에 들어갈 사람들보다도 앞에 빅테크 CEO들 쭉 도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젠슨 황은 없었어요. 네. 중국에 중국 있었고. 갔었다고요. 조금 뭐 안 좋습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엔비디아가. 근데 젠슨 왕 자체가 지금 그 전부터 이 바이든 행정부터 있을 때부터 말을 잘 안 들었죠. 계속 중국 시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 그러니까 시장이 수출 중요하기 때문에. AI 네. 우리가 반도체 AI 반도체 우리가 A100 같은 게 수출을 못하게 바이든 행정부터 하니까 중국 시장용으로 A800을 만들었던 아하. 거고 그 A800을 가지고 딥시크가 그걸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맞게끔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 부분에 있어서 젠슨 왕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고 미국 대통령은 4년이고 중국 시장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바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엔비디아 부분에서 영향이 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야, 어떻게 된 거냐 눈밖에 벗어난 거 아니냐.
근데 뭐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 그걸 반기고 있었고. 그래서 뭐 결국 시장의 논리냐 뭐 이런 것을 그렇죠. 아니 앞서 또 AI 투자 쪽엔 800조 원 우리 돈으로. R&D 전체. R&D 전체.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반도체에 예. 다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 발표를 안 드리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D라면 시설 투자는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 시장 투자가 될 수도 있을 될 것 수도 같습니다. 있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 내용을 좀 더 급해야 되는데 예, 예. AI 반도체가 핵심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까 이번에 나오는 양해에서 이 민영경제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영경제법이면 결국 민간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것도 세금을 줄여들고 예. 불필요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애로사항들 뭐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민영기업 경제 촉진법도 하나의 AI 반도체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AI 반도체 금액이 지금 아까 800조 말씀드렸지만 네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학교 연구기관에 지원해 준 것도 다 돌고 돌아서 결국 AI 반도체로 예, 들어가고 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 돌발 질문입니다만 네. 교수님. 지금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네. 저쪽 유럽 쪽은 러시아가 그리고 이 아시아 쪽하고 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그러고 미국은 아예 그냥 뭐 아메리카 쪽으로만 그러니 글로벌 패권 국가라고 했던 미국이 오히려 이제 뭐 정책적으로 그렇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한계가 도달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그런 식으로 크게 나눠지냐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얼마든지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만 그건 중국 시나리오죠. 중국 시나리오. 그건 중국 시나리오인 거고 중국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조금 더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네. 2013년도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됐을 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이 너무 넓다. 나눠 가지자. 나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나눠 가지란 말이니까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오바마 대통령 이게 뭐지? 그때부터 미중 간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우리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진핑 1.0에서 제재가 된 것들이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지금 2.0분의 미국의 가장 큰 방향성은 중국 제재입니다. 중국 제재. 무조건 눌러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제재 부분들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달러 패권과 예. 군사 패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 패권은 그냥 AI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안 보러 보는 거고요. 예. 트럼프 2.0에서 이 AI 중국 AI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의 제재는 더 심화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에 말은 하지 않지만 네. 그 속내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편을 지금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지금 중국은 신났죠. 트럼프 2.0에서 자꾸 적을 만들으니까. 자, 그럼 내가 그 리딩 그러니까. 국가를 할게. 예. 자, 내가 대신 예. 이야기해 줄게. 내가 벽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방금 또 이제 자막을 보니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관세 때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위안화 같은 거 뭐 자국 통화 절하시키면은 관세 더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막상 시장이 우리 상식과 이론대로 안 가서 좀 당혹스러운데 네. 위안화가 그렇게 약세로 안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네. 적어도 팩트가 아닌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 위안화가 팩트가 약세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위안화가 아니 교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위안화 네, 바꾸다 바꾸죠. 보면 절감하시겠지만 그러게요. 우리 그 160원, 170원 하던 위안이 지금 200원이에요. 맞습니다. 200원은 좀처럼 넘은 적이 없는데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맞습니다. 이 위안화가 더 지금 비싸지. 최근에 200일 지금 그렇죠. 지금 부분에서는 뭐 지금 절상인 부분도 크고 지금 말씀드릴 때 지금 뭐 어제만 봐도 지금 달러당 7.26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절하라고 아닌 것 보기에는 같아요.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예. 뭐 기본적으로는 7.3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게 7.35거든요. 그럼 적극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35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걸 뭐 지금 미리 지금 선제 공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관세 정쟁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든가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건데 예. 이런 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미리 지금 던지는 정도죠. 근데 팩트는 아니다. 팩트는 아니다. 지금 200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위안이 오히려 비싸지고 있어요. 네, 우리 네. 원화 대비. 네, 그러니까요. 저거는 한알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뭐 말이 많던데. 한알령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마음먹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먹고. 그래요. 예.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게 진짜로 해제될 때까지는 아직 알 수 아니다라고 없다. 해야 예. 되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는
한알령에 대한 흐름이 기업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기업들. 기업들이라는 것은 중국 지방 정부나 기업들이 한국인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19일 날, 네. 19일 날 누가요? 우원식 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네, 네. 중국 할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20일 날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중국 교육과 문화 산업을 더 개방하겠다라는 게 정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게 조건을 단 게 뭐냐면 연내에 상세한 것은 알려줄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올 지금 10월 말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시 주席오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알령을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조금 좀 조금은 마른 느낌이 이르다. 있다.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 특히 제가 듣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있는 메시지를 좀 종합하면 예. 일단 한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3월 달에 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혹시나 조기 대선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네. 근데 기업은 미리 선제를 움직여야지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벌써 뭐 블랙핑크라든지 좀 이런 블랙핑크? 연예인들을 예. 지금 활기 위해서 작업이 벌써 들어가고 있고 저한테 연락 블랙핑클이 아니고 핑크 아닙니까? 블랙핑크. 예, 예. 이제 정정해 드렸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블랙핑크. 예. 야, 여기서 내가 한번 엔터에서 한번 강점을 한번 보이는. 아니 그러면 앞서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달러 패권 또 군사 패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군사 패권과 관련해서도 이번 양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국방비죠. 국방비. 아까 자막에 예. 나왔다시피. 근데 국방비는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저건 국방비의 함정이다 그러거든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실제 중국이 이해하는 국방비 예산은 그냥 드러나는 거야. 예? 드러나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예.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뿐이지 아. 숨어 있는 국방비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호주나 이런 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R&D 투자한 금액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0조든 그다음에 각 대학의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서 하지만 결국은 이게 들어와서 합쳐지면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국방비 여전히 차이가 크지만 실제 그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 합치면 거의 70%까지 왔을 거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제 국방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말은 안 했지만 지금 그 핵탄도 이슈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점령에서는 러시아를 지금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글쎄, 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국제 정세가 매우 지금 흥미진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의 칼의 끝은 중국이에요. 중국이라고 보시면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에 브릭스에서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네, 브릭스 플러스. 브리스 그렇죠. 브리스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네. 예. 블랙핑클. 네. 예. 하나씩 주고 받으시네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오펙도 오펙 플러스 하고 플러스 하듯이 네. 지금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러면 브릭스 내지는 브릭스 플러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거기다 좀 균열을 내려고 할까요? 그럼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러시아하고 일단 중국 사이에 살짝 묘한 그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목표 대상입니다. 트럼프 2.0 브릭스 플러스 이거 예. 거의 말은 안 하겠지만 Y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와해 시키겠다. 여기서 브릭스 플러스의 핵심 방향은 뭐냐면 탈미국, 탈달러입니다. 네. 탈미국 탈달러. 탈달러. 그게 그 부분. 여기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인도는 좀 조금은 좀 중간자 입장이지만 어쨌든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거 조금은 줄이자라는 게 이 모임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탈달러 이야기를 하면 바로 관세 날라간다. 브릭스 플러스. 예. 어느 국가든 함부로 그 말 언급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브릭스 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스탠스 입사가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기존에 바이든이 있을 때는 예. 이제 그러니까 탈달러나 지금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 이런 예.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했다라면 만약에 이제 브릭스 플러스가 또 이제 열리고 그러면 이 멘트가 공동 성명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조심스럽게 나오죠. 만약에 나오면 바로 바로 카운터 펀치가 바로 나올 수 이제 관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관세 날리고.
그래요. 뭐 잠시 후 한 10분 뒤면은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 시간 10시, 중국 시간 9시니까. 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하기죠. 예. 짧게 중국 정치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 증시는 지금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밖에 증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증시를 좀 좋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향으로서. 그러니까 예. 종목수를 좀 보시고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 다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맞고 지금은 중국 주식을 한번 볼 때는 맞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